부자 되는 정보만 쏙쏙 뽑아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오늘은 한양증권 리서치센터 오승규 이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시장은 어느 정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미증시 최고가 간 거에 비해서는 다소 아쉽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혹시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판단 가지고 계십니까? 간략하게요. 일단은 저는 내년에 지금 시점을 본다면 지금이 가장 저점 수준이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라는 쪽으로 긍정적인 시각으로 가지고 계세요. 어차피 레포트도 다 틀리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떤 이슈가 전해지는지 집중을 하면서 대응 차원에서 바라본다면 또 투자에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종목별, 업종별 좀 세분화된 전략 세워볼까요? 첫 번째 기사 정유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이 IMO 2020 시행이 되죠. 고유황 선박유 규제를 하면서 이제 정제 마진에 더 좋은 것들이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됐었는데요. 글쎄요, 주가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무덤덤하다라는 기사가 떠 있습니다. 물론 일부 몇몇 종목들은 나름 반등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정유주에 대한 평가는 어떠십니까? 보통 이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바가 있는 것 같은데 정유주는 유가와 같이 갑니다. 실적 자체가. 그래서 유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정유주로 사는 게 맞다라는 게 일반적인 이제 의견이고 대부분 다 투자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일단 정유주 자체가 봤을 때 유가 자체가 지금 오르고 있나요? 오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낮아져 있지만 이번 3분기에는 그 컨센서스를 지금 상회하는 실적이 나올 거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이 고유황 선박유, 즉 IMO 2020은 이벤트성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전체의 정제 마진을 구성하는 하나의 제품인 경유 쪽에 대한 마진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전반적으로 정유 자체가 좋아지려면 유가가 상승하려면 결과적으로 글로벌 수요, 즉 시장이 좋아져야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정유주에 대해서는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내년에 대한 기대치가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유 자체의 전반적인 수요는 재차 회복되는 그러니까 기미 자체가 이제는 본격화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IMO 2020 자체는 이벤트로서 충분히 정유주의 주가 상승을 끌어올릴 수 있는 캐탈리스트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긍정적으로 보셨으니까요. 종목별로 어떤 종목에 좀 집중하고 계시는지도 코멘트 일단은 기본적으로 정유주 자체 하면 순수 정유주거든요. 예. 그거는 S-오일입니다. S-오일 자체가 이제 순수 정유주로 묶여 있는 상태고 SK이노베이션이나 GS 같은 경우는 걸려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업체라고 본다면 S-오일이 되겠죠. 예. S-오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보자라는 내용. 정유주는 일단 유가의 흐름과 연동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흐름에 좀 유의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우자라는 코멘트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기사는요. 니켈 값이요. 심상치가 않게 오르고 있습니다. 4개월여 만에 톤당 4,000달러가 급등을 해는 그런 상황이고요. 인도네시아 발의 이제 급등세인데 원래는 내년부터 1월부터인가요? 다음 달부터인가요? 내년 1월부터. 내년 1월부터 적용을 하기로 했었던 걸 28일부터 당장 현지 시간으로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새벽 정도가 되겠죠. 니켈 수출을 즉시 중단을 했습니다. 매장량이 너무 고갈이 돼 있기 때문에 급하게 또 선언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내용이고요. 이에 따라서 또 국내 증시의 관련주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고 또 주가의 영향력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일단 제가 아침에 9시 이후에 이거에 대한 주제를 받아서 정리할 때는 긍정적으로 봤다가 오면서 좀 생각을 하다 보니 분명 이거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좀 판단을 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일단은 니켈 자체에서 일단 2차 전지 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5%의 수준 자체가 2차 전지 쪽에 원재료로 반영이 됩니다. 즉 5%인데 100%가 1%가 증가하는 거하고 5%가 1%는 수요가 20%가 증가되는 이런 단순 계산만 해도 굉장히 큰 폭의 수요 개선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판가 자체를 양극재 업체 쪽 원료를 쓰고 있는 양극재 업체가 판가를 인상했을 때 과연 그거를 이제 상위단에서 받아줄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스테인리스 쪽은 건설, 즉 SOC 여러 분야에 이게 반영되기 때문에 이거는 반영될 수 있다고 보지만 양극재 같은 경우는 그만큼 수요가 회복
될 수 있다고 보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양극재 업체 자체는 단기적으로 이제 좋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으나 일단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이슈 자체는 오히려 리스크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셨네요. 그럼 관련된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양극재 보면 이제 포스코 케미칼부터 해서 뭐 예. 이제 에코프로비엠 또는 이제 LNF 뭐 그런 여러 업체들이 있죠. 또 코스모 신소재도 마찬가지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5%에 대한 그 원재료가 판가가 이제 전이가 되려면 그 1%가 상승했을 때 가격, 즉 20% 이상의 수요가 시장에서는 형성이 돼야 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ESS 대용량에 대한 그 전지에 대한 부분 자체가 또 하나의 또 리스크로 불거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즉 화재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검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리튬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던 것이 니켈, 코발트, 망간 쪽에 관련돼 있는 이 2차 전지를 사용하는 쪽에서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이제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자체도 양극재 업체들에 대한 주가 흐름에 대해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가지는 않을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양극재와 음극재로 이 소재는 나눠져 있는데 네. 이제 양극재 쪽에 악재가 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 그쵸. 지적을 해주셨고요. 관련 기업들은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 BM, LNF라는 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변동사항 있으면 또 체크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기사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는 뭐 요즘 달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체크 도와드리겠습니다. 워낙 뭐 3분기 예상을 뛰어넘는 좋은 실적이 나왔고요. 주가가 계속 달리고 있더라고요. 시가총액 장중에 3위도 올라갔다가 4위, 5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현재 구간인데요.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또 호실적도 호실적이지만 미국의 바이오젠의 호재가 또 반영이 되는 모습 아직 어떠한 기대감입니다만 구체화된 내용은 아니죠. 이런 부분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도 양호한 흐름 7월부터 잡히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평가는 어떠세요? 일단 수급 자체를 보게 되면 8월 이후에는 기관 쪽의 매수세가 컸습니다. 그러다 9월 들어서 외국인이 같이 가세하면서 이제 삼성 바이오에 대한 주가 흐름을 상승으로 견인을 했었죠. 그리고 실적을 보더라도 지금 뭐 여러 이제 실적에 대한 이제 프리뷰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3분기 자체가 이제 영업 적자에서 흑자 전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에서 4분기 같은 경우는 공장 가동률이 증가하면서 이익 자체에 대한 개선이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이제 긍정적인 내용들의 레포트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바이오젠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이 12월 달에 임상 신약 지금 현재 신약으로 승인 받을 제품에 대해서 12월 달 임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고 늦어도 20년 초에는 시판 허가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파트너사인 바이오젠의 이제 신약 허가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에 따른 생산은 삼성 바이오가 하는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제 기관 또는 투자자들의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지만 저는 여기에 더 하나를 덧붙이고 싶은 게 SK 바이오팜이 그동안 억눌려왔던 바이오주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급격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 이슈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25일 날 상장 예비 심사 청구를 했습니다. 그에 따른 부분들이 이제 향후에 나오게 되겠죠. 근데 그 하게 됐던 그 시점 자체가 참 그러니까 애매하다기보다는 이게 뭐라고 하죠? 굉장히 왁구가 맞아가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작년 11월 달에 이제 FDA에 신약 허가 신청을 했죠. 그에 따른 부분들이 대략 1년 반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신약 시판 허가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즉 그와 같은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제가 볼 때는 SK 바이오팜에 대한 이제 예상 시가총액도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그동안 억눌려 왔던 바이오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이슈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대장주였던 삼성 바이오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도 커져가고 있는 이런 형국이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그러니까 바이오 대장주 자리를 놓고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두 종목을 비교한다면 어느 쪽의 매력 포인트가 더 높다고 보세요? 사실 삼성 바이오의 가장 큰 리스크는 검찰 수사죠. 진행 중이죠.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크고 셀트리온은 핵의 문제죠. 둘 다 각각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업체인데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삼성바이오의 억눌림이 더 컸습니다. 예. 그리고 또 나올 수 있는 이슈 자체도 보면 삼성바이오에 대한 이슈가 더 클 수 있다로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억눌렸던 부분들에 대한 탄력을 봤을 때 삼성바이오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 더 회복되지 않겠냐. 그러나 전반적으로 바이오 업종 전체가 이제 내년을 바라봤을 때는 많이 완화되는 분위기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완화라면은 기대가 완화된다는 말씀이시죠? 기대치가 커진다는 거죠. 기대치가 커진다라는 말씀. 이제 우려감이 어느 정도는 누그러드는 국면으로 진입했다라는 판단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 매력도가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기사는 신고가 달리고 있는 종목 들여다볼까요? 4년 내 최고가를 달리고 있는 한솔케미칼 보겠습니다. 3분기에 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사상 최대 영업이익 나오지 않을까라는 증권사의 전망이 올라오고 있고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수요 증가되고 있는 추세 어떤 판단 가지고 계십니까?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도 굉장히 한솔케미칼에 대한 이슈는 커져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가 이렇게 올라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제 그런 거는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었죠.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솔케미칼에 대한 주가 상승 자체를 보시면 저점은 또 8만 원에서 현재 9만 6천 원, 9만 7천 원, 고작 20% 정도밖에 올라와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즉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저는 크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죠. 가산소 급격하게 반도체 이 안에서 사용세가 커져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우리가 바라봤던 반도체의 업황 자체가 이제는 회복되는 기미로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또 얼마 전에 이제 나왔던 그런 실적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동종 업체들을 기준으로. 그리고 또 하나가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한솔케미칼에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부분 자체가 이제 QD OLED 13조 투자를 하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이제 시트 및 컬러 필터용 QD 소재의 사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투자 자체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는 거기서 발생하는 매출액 자체는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보다 내년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거기에 마지막으로 하나가 이제 응급 바인더. 이 부분은 우리가 국산화 소재를 얘기할 때 무조건 이제 국산화 시켜야 되는 분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응급 바인더를 공급하고 있는 한솔케미칼, SDI나 SK이노베이션 쪽에 대한 납품 물량이 큰 폭으로 증대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내년에 대한 실적 기대치가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올라 있는 주가 기준으로 2019년 포워드 P는 12배 수준, 내년은 10배 수준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지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부분을 고려할 때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다면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는 업체로 판단할 수 있다라는 점을 고려할 때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사실 주가가 20% 급등해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이것은 본격적인 실적이나 기대감이 반영되기 전이다라는 평가, 긍정적인 이슈로 한솔케미칼 체크 도와드렸습니다.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요. 현문희 님께서 매주 화요일 오이사님 시간 꼭 챙겨봅니다. 매우 유익하고 시장 예측력이 뛰어나신 듯합니다. 이렇게 글 남겨주셨는데 아마 많은 분들 공감하고 계실 거예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모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에서 정리하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